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먼저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자, 어려우면 어렵다고 여기는 2차 실기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쓸 건 써야 되고 설명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 잘 나온다, 요렇게 하세요 라고 정리해주고 찝어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쓸 땐 쓰고 외워가면서 꼭 정리를 반드시 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직업상담학입니다. 제1절부터 봅니다. 자, 2번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내가 골라서 강의할 것이고요. 저랑 같이 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건너뛴 문제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또는 직업상담 문제 유형인데요. 자, 4가지를 쓰고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냥 4가지를 써라 그러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먼저 4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선택, 무불흥현. 1차 공부할 때 여러 번 외웠죠, 그죠? 무불흥현. 1번처럼 4가지를 써라 그러면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가로 안에 거 쓰지 마세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마찬가지예요. 가로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쓰면 돼요. 무불흥현. 현명하지 못한 선택. 그런데 이 문제는 쓰고 설명하라. 쓰고 설명하라. 첫 번째, 직업 무선택은 뭐냐?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거나 또는 그러니까 윌리엄슨 누굽니까?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슨이 상담자라면 나를 찾아온 내담자는 누굽니까? 바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내 연구실에 찾아오더라. 어떠한 학생들이 오느냐?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직업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이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조금만 노력하면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적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내용은 쉬워요. 하지만 막상 이거를 외워서 쓰려고 하니까 양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낼 때에 책에 있는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썼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선택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게끔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줄일게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이렇게도 좀 빼먹어도 무슨 뜻인가 알잖아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등 물론 한두 개 더 쓰는 건 자유롭게 쓰세요. 그냥요. 교육 수준 부족 플러스 자기 이해 부족 등등 있지만 처음에는 교육 수준 부족 등으로 인해 이렇게 쓰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시험장 가서 이렇게 써도 돼요. 무슨 의미인가는 알면 됐거든요. 그렇죠? 자, 3번.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입니다.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적성이 없어요. 반대로 적성에 맞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 그죠? 자, 뒤에 거.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냥 앞에 거도 쓰고 쓰면 좋지만 먼저 뒤에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가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짧게 줄이는 데는 제가 도사입니다. 그리고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거죠.
제가 2차 강의하면서도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6점짜리가 많죠. 그러면 6점짜리를 6점 다 맞도록 완벽하게 다 외운다. 물론 다 외우면 6점 주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문제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 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100점 만점 안 나옵니다. 8점 이상 고소점 힘들어요. 그러면 60에서 70점 사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그렇다면은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쓰면 6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냥 마음 편하게 1점, 2점 정도 내가 점수를 내가 뺏긴다. 감점 받는다. 나는 4점에서 5점 받는다.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은 4점에서 5점 받습니다. 하지만 6점 주면 감사한 것이고, 이게 줄여서 공부해야 합격한다니까요. 6점 맞을 거 1, 2점만 포기하면은 다 쓴다니까요. 이렇게 저와 같이 합격 전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적성이나, 그죠?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요, 적성이나.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것도 길면 A 또는 B니까 뒤에 그 쓰세요.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1번은 전부 다 쓰고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줄끈더만 쓰시면 6점짜리면은 6점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점 정도 깎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부 다 외우지 마시고 줄끈 것들 위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으세요. 무불흥현이었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4번. 본인이 분류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을 3가지만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보딘, 의, 정, 자, 선, 확. 먼저 몇 가지입니다. 5가지잖아요. 의, 정, 자, 선, 확. 그렇죠? 가로 안에 건 안 해도 됩니다.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선택의 불안, 확실하지 못한 선택, 가로 안에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설명이지만 설명 필요 없이 그냥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의, 정, 자, 선, 확 5가지를 쓰시오. 근데 쓰고 설명은 꼭 3가지가 나오더라. 이 중에서 5가지 의정자 선확은 외우되 설명은 3가지만 마음 편하고 쓰기 편한 것들을 골라서 3가지만 외우면 돼요. 5개 다 설명하라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5개 의정자 선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쉽게 하려면 어떤 게 있느냐. 보딘 누굽니까? 프로이트, 후기 프로이트 학파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을 강조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생애 발달 과제의 달성을 스스로 주도하기 어려워. 뭐 내용 쉬워요. 막상 쓰려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 그럼 뒤에 것만. 의존성, 요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우이다. 됐습니다. 항상 제가 같이 하는 대로만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쓰기 편하게 전부 다 외우려다가 한 개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존성 하고 줄거만 딱 써도